인식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요, 쉽지 않으므로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입니다. 간혹 우리가 불안감이나 힘든 상황에 압도되어 상대방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 이 관계를 이어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다시 만나도 행복한 관계도 존재하지만 다시 만나도 아무리 내가 잘한들 불행한 관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유형도 존재합니다. 힘든 유형을 끌고 가기란 몇 배의 노력이나 아니면 대처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현명하게 미리 상대방을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나면 안 되는 남자 여자 특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기심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이기심이 강하고 안 강한지를 판단하기란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다 사회성 관계에 따라 괜찮아 보이며 특히 사랑 영역은 초반에 도파민이나 설렘 등과 같은 감정으로 인해서 못하던 사람도 노력하며 베풀려고 이타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기심이 강한 타입은 자기 이익이 생겼을 때 매우 잘하며 그와 반대로 관계가 무료해지거나 방해가 되거나 다툼이 생기거나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면요, 이기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로 나타나는 게 무엇이든 문제를 남 탓으로 돌려버리며 공감, 교류와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멋대로 끊어버리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이기심 심한 사람들이 나오는 멘트가요, 네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러지 않았어, 너가 너무 예민하고 착각한 거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새겨들어, 너희 그런 행동 때문에 정 떨어지고 대화하기 싫어졌어. MBTI에서도 P 성향이 강한 분들일수록 순수한 경향이 많은데 이런 타입과 만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불안장애가 생길 수 있으며 피폐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이기심으로 인해서 관계가 한쪽으로 기울게 되며 한쪽으로 큰 상처를 느끼게 되는 게 보편적입니다. 스스로가 깨닫고 고쳐나가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런 모습이 심하면요, 이제 아무리 내가 노력한들 해결되지 않기에 내가 강심장이 아니라면요, 되도록이면 만나지 않아야 되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로, 상처가 여전히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모든 인간은 상처가 존재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상처는 상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트라우마나 상처로 자각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상처를 치유했다면 상처라고 표현하지 않죠. 하지만 간혹 보면 전 애인이 좀 쓰레기라서요, 제가 상처가 많아요 등등 이런 말들로 피해의식적 관점에서 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스스로를 더 힘듦으로 만드는 꼴이 됩니다. 이 뜻은 심리치료나 내면치유를 스스로가 아직도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정상적이거나 건강한 구조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는 현재일 뿐, 미래는 미래일 뿐입니다. 상처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오랜 시간 갖고 있거나 이를 자꾸 상처로 남겨두는 경우 추후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정서적 불안감이 매우 커지게 되죠. 이러한 상처를 곱씹고 담아두는 사람일수록 불안정한 관계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불안함이나 예민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도 다루기가 쉽지 않기에 정서적 감정 기복을 유발할 수 있어 이는 연애하기가 쉽지 않은 유형입니다. 나까지 같이 불안해진다면 관계는 더욱 파멸로 가게 됩니다. 이들을 온전히 치유시키거나 나 스스로 괜찮아졌을 때 나아가는 게 맞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판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 타협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결혼 생활 중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 사랑, 믿음? 다 맞습니다. 다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혼 상담이나 부부 상담을 많이 해봤던 저로서 말씀드린다면 7년 8년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한쪽이 의사타협이 없고 너무나도 자기 고집과 선입견이 강한 사람을 만날 때 행복할 땐 전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문제점이 충돌할 때 이는 갈등골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한쪽에서 아무리 말한들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서로의 욕구점 불만으로 자리 잡게 되며 깊은 가슴 속 답답함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화병으로 전이될 수 있으며 우울증으로 전개될 수 있죠. 커플이든 부부 생활이든 필수적 조건은 타협과 존중입니다. 자신과 의견이 반하더라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며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헤쳐나가는 조율점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조율이 되지 않더라도 이 과정을 알려주면 고치는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극단적으로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은요, 문제 해결 자체도 안 될 뿐더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문제점이 쌓여만 가게 되는 구조가 되므로 서로가 매우 지치게 됩니다. 인식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요, 타협이 쉽지 않으므로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나 행복한 부부 생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종 같으면 박사의 연구나 책들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 이러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저랑 대화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럽다며 눈물을 흘리는 게 대다수입니다. 이기적인 타입은요, 원초와 이드와 관련이 깊어 억눌러 있던 욕망이나 본능에 의해서 나올 수 있으며 상처 타입이나 타입 없는 타입들은 초자아와 관련되어 도덕적 규범이나 죄책의식에 사로잡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도 스스로가 모르고 무의식적인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있습니다.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복잡하게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행복도 있듯이 불행도 있는 겁니다. 이런 유형들과 마주하면요, 나 스스로가 중심이 안 잡혀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할 뿐입니다. 누구나 다 겪는 상황이고 당연한 부분입니다. 저였어도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너무 뛰어난 이상적 사람으로 바라보거나 늘 똑같은 고정관념적 사고로 바라보지 마시고 올바르게 상대를 바라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상처로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좋은 것은요, 가슴 깊이 새기면 되는 것이고 나쁜 것은요, 성장이 밑거름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끝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하거나 힘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상 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